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교통사고 총정리편에서 사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그 이유 순서부터 나가면 되겠죠? 네, 유비무환이라는 말씀이 있죠. 예.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말 같아요. 종합을 해보면. 예. 그래서 운전을 하시기 전에 그 거리로 나오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기본적인 그 보험이라든지 또 차량에 반드시 있으면 좋을 수 있는 그런 블랙박스라든지 등등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기억이 납니다. 블랙박스, PIP, UM. 네, 보험 중에도 그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UM이라든지 예.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도 내 메디컬 정도는 커버해줄 수 있는 PIP라든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고를 냈을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뭘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내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줄 수 있는 콜리전 커버리지라든지 아니면 렌털 커버리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놓고 다니시는 게 좋겠죠. 네, 때로는 그렇습니다. 내 차가 너무 후졌다 시쳇말로 이러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보장은 해놓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비무환이니까요. 네, 그렇죠.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총정리편 지난 시간에 사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항상 예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 들으시고 점검해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사고 나는 거 모두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하지만 사고라는 게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평소에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혹시 그 진행자께서는 사고를 혹시 내거나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접촉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네. 심한 사고가 난 적은 없고요. 다행이군요. 저는 큰 사고 한 번, 조그만 사고 한 번 이렇게 당해봤는데요. 예. 큰 사고 당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얼마나 심하든지 정신적인 후유증이었어요. 공황장애 예. 이런 거였는데 그 차가 뒤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접근해 오잖아요. 나 서 있는데 그러면 불안해요. 왠지 불안하고 길로 이렇게 자동차를 끌고 나가기가 왠지 꺼림칙해지고요. 예. 한 몇 달은 그랬던 것 같아요. 사고 당시에 충격이 트라우마가 됐으니까. 네. 멀쩡하던 차를 와서 들이박는데 그렇죠. 어떡하겠어요. 피할 수도 없고 그 순간 그런 경우 여러분들 아마 다들 있으실 수도 있고 다행히 없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사고를 당해보신 분들은 그 미리 대비해 놓고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얼마나 적절히 그 요령 있게 조치를 취하는 게 나중에 결과를 어떻게 좌우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어요. 예. 그리고 다행히도 한 번도 이 사고를 내거나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잘 들어보시면 그때 당시에 당황하지 않고 잘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난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하나는 소송으로 가거나 하나는 보험으로 가거나. 네. 두 개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결과에는 도달을 할 수 있는데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예. 네, 아무래도 보험은 빠르겠고 소송은 느리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 차이가 있어서 보험으로 먼저 가는 게 우선이라고 했어요. 네. 하지만은 이거는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 혼자만 뭘 해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똑같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공격과 방어를 펼 수 있는 그러한 법률 내열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우리가 명쾌히 이렇게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려면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한 걸 그 현장에서 어떻게 적절히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어요. 예. 증거가 필요하겠죠. 나에게 그렇죠. 유리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최대한 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확보를 하는 게 나에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예. 상대가 만약에 나중에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들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블랙박스 이야기를 또 오늘 또 해야 되겠는데 이런 동영상이라든지 블랙박스 동영상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예. 네. 옛날에는 블랙박스 이런 게 없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대략 한 5년 6년 그 전 세대에는 이런 블랙박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차량의 동영상 꺼내서 뭐 상대방을 이렇게 몰아붙인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없었죠. 예. 이제 뭐 블랙박스 동영상 같은 경우는 녹음도 되고 이 그렇죠. 영상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팩트 자체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히든런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번호판이 찍히잖아요. 이른바 뺑소니라고 하죠. 네, 네. 네. 그래서 뺑소니를 잡아내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리고 뭐 그 경찰이랑 시비가 붙었을 때 예를 들어서 경찰이 나에게 부당하게 뭐 사이테이션을 줬다. 이럴 때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뭐 충분히 경찰을 이길 수 있는 예. 그런 기초적인 자료도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증거 자료로서 네. 확실하게 또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블랙박스 영상이요. 그렇죠. 만약에 블랙박스가 없다. 네, 장착해야지 했는데 아직도 못 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발생한 거. 네, 얼마 전에도 그런 경우 한 번 있었어요. 예. 이 시간에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담이니까 너무 개념치 말아주십시오. 아드님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에 아내의 차는 바꾸는 찰나에 이제 블랙박스를 달아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차는 달아드려야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좀 시간이 늦은 거예요. 예. 미처 달지 못한 그렇죠. 이제 상황. 달아야지라고 했는데 달아드려야지 했는데 그날 아침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 동영상도 없이 이렇게 준비 한 일주일만 더 주면 네. 달 수 있었는데라고 하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좋았는데 아무튼 가슴 쓸었을 거예요 아마. 예, 여러 가지 증거를 또 찾아야 네네. 되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블랙박스만 있으면 됐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럽잖아요. 예. 뭐 사고가 나면 당연히 사람의 안전부터 챙겨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 나중에 소송이나 아니면 보험 처리를 대비를 해서 본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차에 내리시기 전에 혹시 그 블랙박스 같은 게 없으면 그 셀폰에 보면은 레코딩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혹시 상대방이 나 잘못했어 이런 소리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때를 대비를 해서 그냥 그 셀폰에 레코딩 기능 켜고 주머니에도 놓고 예. 내리시고 상대방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막 예. 나중에 뒤집더라도 뒤집을 망정. 그럴 때 녹음해 놓으면 그것이 증거의 역할을 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 불법이 아니죠. 아니에요. 두 사람 이야기 그 진행자하고 저의 두 사람의 대화를 내가 녹음하는 건 상관이 없어. 내 대화잖아요. 예. 내가 내 기록을 위해서 남겨놓는 거는 법적으로 써요. 남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녹음하는 건 안 돼요. 불법이지만 그건 내가 eavesdropping이라고. 누군가와 얘기하는 것을 대화하는 것을 뭐 녹음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다. 내 대화를 녹음하는데 예. 내 메모리를 위해서 녹음하는데 그게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녹음기를 켜시고 나가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블랙박스가 없었다 그런 경우는 상대방이 그 어드미션이라고 해요. 내가 I'm sorry 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미국 사람들은 I'm sorry라는 소리 잘 안 하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반대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칫 실수로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I'm sorry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상대방이 프루브해야 되는 거지. 내가 미안하긴 한데 그런 말을 뱉을 필요는 없어요. 미국 사회에선. 예. 이제 여기에 사니까 미국식으로 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러면은 뭐 휴대폰도 놓고 나왔다. 어떡해요? 만약 휴대폰을 놓고 나왔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상대방이 미안해, I'm sorry, 내가 I made a mistake, 뭐 I ran red light 등등 이렇게 빨간불에 내가 지나갔어요. 미안해요 등등 이런 소리 막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블랙박스도 없고 휴대폰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펜하고 페이퍼 있어요, 그죠? 네. 종이에다가 당신 이름하고 그러니까는 방금 했던 말 몇 자 적어달라고 하세요. 예. 그리고 확인하시고 서명 받아놓으면 그것도 어드미션이에요, 그죠? 네, 내가 그렇죠.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어드미션인 거예요. 예. 반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절대 사인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사인 미국 함부로 하면 안 사회에서. 되죠. 네. 하지만 상대방이 잘 모른다 그러면은 내밀어서 받아오면 참 좋을 거예요, 그죠? 예. 너무 트리키한가요? 어떻게든 그 상황 속에서 네. 이 증거를 가장 많이 가져오는 거 피해자가 됐을 그렇죠. 경우에 사진 그렇죠.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사진은 기본으로 찍어야 되겠죠. 이제 기본으로.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여기서 네. 언급 논외예요, 지금,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주변에 내 뒤에 그러니까 제가 그 만약에 앞차라고 하고 진행자께서 뒷차라고 하면 예. 제가 그린 시그널에 그린 라이트에 그린 예로우에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 걸 봤어요. 네. 그러면 내가 그린 예로우에 좌회전을 했으면 직진 쪽은 레드 라이트겠죠? 예, 네, 반대편 차선. 직진 차량. 예. 근데
직진 차량이 신호 위반하고 그냥 꽝 박았어요. 예. 나에게 가장 유리하게 증언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겠네요. 뒷차에 있는 사람. 그렇죠. 네. 그 사람 정보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죠. 예. 만약에 그걸 확보 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뭐 상대방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둘 다 그린라이트였다. 뭐 비보호 좌회전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우기면 나중에 답이 없는 거예요. 예. 증인 확보가 또한 그렇죠.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그런 순간에 말씀이세요. 뭐 블랙박스 없고 뭐 위트니스 없다. 그러면은 질 수 있는 공산이 더 높아요. 예. 왜냐하면 상대방은 직진이었고 나는 좌회전이었는데 내가 그린에로우였는 걸 누가 확인을 해줘요. 예. 그러네요. 어렵죠. 네,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 뒤를 따라오는 증인이라든지 내 뒤를 바로 따라오던 증인이라든지 이렇게 확보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유연하게 그분이 굉장히 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나중에. 예.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증인이나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네, 상태에서. 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사고 당하면은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실 때 있는데 평소에 좀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때 당시에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면 당황스럽지 않겠죠. 네. 차분히 당황스러워도 차분히 이렇게 대비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리고 사거리에서 인터섹션에서 나는 분명히 그린 시그널인데 뭐 옆으로 지나가는 차는 반드시 레드라이트였을 텐데 뭐 그런 경우도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한 새벽 1~2시 이렇게 집에 귀갓길에 길거리에 차가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답하죠. 무섭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리기도 무서울 텐데 그래서 그런 경우 대비해서 블랙박스 달아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블랙박스가 참 많은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911은 반드시 경찰을 불러야 되고 안전을 위해서 예. 무섭잖아요. 특히 이 새벽 시간에.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선 논외로 다루진 않았는데 사고 나면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게 나와 상대방의 안전이에요. 네. 그래서 부상을 당한 것 같으면 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911을 먼저 부르셔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앞에서 모두에서 언급했던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그런 보험 기본적인 정보들을 많이 들어놓으셨으면 뭐 911 부르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고 병원에 가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원에 네. 가시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예. 때로는 우리 몸에 장기에서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정밀진단 받아보시는 게 때로는 좋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조금만 이상 느껴지셔도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가시는 게 훨씬 네. 좋으시겠네요. 차후의 일은 차후의 일이고 다쳤는지 다치지 않았는지 체크해보고 적절히 치료를 받는 게 아마 제일 기본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 자, 사고가 난 후에 또 여러 가지 뭐 보험회사 클라임이라든지 소송 그런 부분들도 또 있겠죠? 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 더 해야 될 게 이제 네. 경찰이 왔으면 경찰의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되는 게 또 예.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 네. 그리고 경찰이 오지 않으면 상대방의 정보는 반드시 꼼꼼히 적어 놓으시고요. 예. 휴대폰으로 상대방의 보험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 찍어 그리고 놓으시고. 번호판 이 정도 예. 반드시 기본으로 찍어 놓으셔야 되고요. 예. 휴대폰도 없다 그러면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예. 펜하고 페이퍼는 기본으로 가지고 다니셔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김원영 변호사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꼼꼼히 챙겨야 될 게 많이 있네요. 기본으로 그런 걸 해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답이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 이제 사고 이후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네, 될지. 그렇죠. 사고 이후에는 기본으로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수도 있어요. 앰뷸런스를 타시고. 네. 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뭐 병원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댁에 오셨는데 막 어지럽고 막 구토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브레인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때도 이머전시라든지 병원에 반드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경우 이제 지나서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뭐 척추병원, 카이로프랙틱이라고 네. 하죠. 또 이렇게 찾아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하면 변호사들께 조언을 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단순히 뭐 의사 처방을 두통약만 먹는다고 다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 열어보면 그 머릿속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법률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고를 딱 당하면 내거나 당하면 단순히 이거 뭐 접촉 사고인데 뭐 크게 뭐 별거 있겠어 우리끼리 하지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여러 더 가지, 큰 그렇죠. 여러 데미지가 가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손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많아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게 기본으로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모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고가 나셨으면 첫 번째로 뭐 렌트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내가 사고를 내든 당했든 뭐 내가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기다리지 마시고 렌트하시고 그리고 아팠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상대방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래서 무엇보다 또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거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혼자 네, 스스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네, 그거 나중에 조금은 그 마이너스로 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예. 때가 너무 늦어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원영 변호사님 이 교통사고와 관련한 모든 법률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의해 주신 것 총정리편 오늘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몇 달간 참 교통사고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나눠 주셨던 것 같아요. 네, 한 3달에서 4달 이렇게 8시간, 10시간에 걸쳐서 열심히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동차를 타야 되고 타고 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충분히. 그래서 그렇죠. 예거나 당했을 때 이렇게 너무 떨지 마시고 그리고 예. 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배운 대로 이렇게 차분히 일을 진행을 하시면 크게 뭐 나에게 화로 이것이 다가오거나 상대방에게 큰 폐를 끼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무엇보다도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이런 법률적인 부분들 또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어서 또 다음 법률 강의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벌써 다음 서브를 준비해야 되나요? 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김원영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